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권 들어와서 한동안 노사 정책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2023년 들어와서 1월부터 갑자기 노동부와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노동 관련된 정책과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노동조합 관련된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는 건 뭐냐?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새로운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근로시간 관리제도인데요. 근로시간 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 가지 발표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셔야 될 게 먼저 첫 번째로 연장근로 총량관리제입니다. 생소하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인데 총량관리라는 게 뭐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생소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법에서 총량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 관련된 규정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서 하는 근무는 연장근로다. 두 번째, 일주일에 40시간 근로를 넘겨서 하는 거는 연장근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연장근로의 모든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이제 대신에 주 4일을 근무했다. 라고 하면은 12 곱하기 4 하면 48이잖아요. 하루 8시간 넘긴 거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연장근로가 16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48시간밖에 안 했지만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겨가지고 위법이 되는 거죠. 돈을 주는 거는 가산수당을 어떻게 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빡센 사업장들은 주 3일, 주 4일 길게 일하고 나머지 쉬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싶은데 현행 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주 단위가 너무 타이트하다. 이 단위 기간을 넓히자라는 게 사실은 총량근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 12시간 이것만 연장근로인데 1개월 단위로 계산을 해보자. 분기 단위로 계산을 해보자. 단기 단위, 반기는 6달이죠. 6달 단위로 계산을 해보자. 아니면 연 단위로 그냥 총량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만 관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돈을 덜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루에 12시간 4일 이런 식으로 해도 위법이 발생하는 이런 걸 막아보자는 제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단위 기간을 넓혀가지고 일정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의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당연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해서 평균은 맞추겠지만 특정한 기간은 연장근로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법정 한도를 다 부여를 하면은 사람이 이 극과 극이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이때는 바쁠 때는 한 69시간 이렇게 올라가고 덜 바쁠 때는 30시간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자체로도 사람의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 단위 기간을 넓힐 때마다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조금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리는 기간을 너무 빡세게 하지 마라. 그 기간을 너무 넓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기간을 일주일에서 한 달로 넘어갔을 때 그냥 52시간 그대로입니다. 분기부터는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3개월은 사실 52 곱하기 3 하면은 아마 15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56을 처음에 3주, 4주 이렇게 몰아서 하면 사람 몸이 완전히 망가질 게 뻔하죠. 그래서 3개월로 할 때는 140시간. 즉 가능한 90%만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단위 기간을 반기 6달로 정해요. 6달로 정하면 그러면은 6달 동안에 3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거든요. 이걸 한 달에 몰아서 한다고 해봐요. 나머지 5달에 널널하면 둘째치고 그럼 사람 몸이 완전히 맛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20시간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총 연장근로의 시간은 250시간이다. 이건 이제 20%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 단위.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연 단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이클이 연 단위로 돌아가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돌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관리하기는 1년이 제일 편한데 그러다 보면은 1년에 원래 가능한 게 625시간 정도거든요. 이걸 바쁜 한 달, 2달 이때 다 몰아서 이제 근로를 시키면 사업장에서는 정말 사망자가 속출할 거가 뻔합니다. 그래서 1년을 단위 기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625시간이 아니라 가능한 연장근로는 440시간이다. 이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단위 기간을 넓히면서 연장근로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은 근로자들한테도 연장근로가 줄어드는 거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쁠 게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만 생각해보니까 이 제도의 허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분기, 반기, 연단위 계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들한테밖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규직 근로자는 한번 입사해서 계속해서 일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끊든 반기별로 끊든 연단위로 끊든 어쨌든 간에 총량적인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면 30%, 넓게 잡으면 뭐 50에서 60%가 비정규직이에요. 이 비정규직은 기간제가 사실 대부분이죠. 1년 단위 단위 기간을 치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바쁠 때 사실 쓰려고 한 비정규직 기간제들을 뽑잖아요. 1년 중에 우리 회사에서 바쁜 시기는 이 2달이야. 이 2달은 정규직만으로 모자라서 기간제를 뽑아. 이 기간제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2달짜리 사람을 뽑을 때는 이분들은 일주 12시간, 이 시간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바쁜 것들은 보통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이잖아요. 이제 그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큰 공장도 이걸 관리하는 종합건설회사라든지 대기업, 뭐 현대차라든지 뭐 그런 그 공장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대기업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사 현장을 들여다보면 각 공종별로 쪼개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톱 공종 전문 업체가 있고, 그 다음 골조 회사가 있고, 또 이거 붙이는 미장 회사가 있고, 설비 회사가 있고, 그래요. 이게 공종이 이렇게 사이클로 정해져 있어요. 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 삼성물산에서 있었으니까 레미안 만드는 삼성물산 직원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근데 각 공종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늘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골조공사는 우리가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잡혀있는 시간 8달입니다. 8달 동안 그냥 투입돼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단위, 삼성물산 직원이 쓰는 1년 단위 관리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 제조 공장에서 이렇게 연 단위, 이런 단위 기간은 결국 원청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청에서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단위 기간 동안에 뭐 연장 근로는 뭐 한 300시간 아니면 뭐 250시간 이렇게 하지만 결국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는 걸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신청이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청업체 그 관리자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원청회사 직원들은 퇴근해. 이거 맞춰야 된다고. 우리 하청 직원들은 퇴근할 수 있어요? 결국 공짜 야근이 어느 정도 회사 차원에서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관리가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미싱 링크들을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총량 근로제였고요. 이거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저도 이거는 어떻게 도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고로 노무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노무사들이라든지 그게 컨설턴트 뭐 변호사 전문직들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장이 넓혀지겠는데 제가 반대로 인사팀이나 근로자라면은 이런 제도 들어오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정규직들도 언제 퇴사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과연 내가 제대로 관리나 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연장근로 총량 관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 저축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인데 연장근로 총량 관리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는 좀 보편화 되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연장근로를 해요. 그럼 이걸 다 가산수당으로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대신 나는 이거 다 시간을 해보면 시간 단위니까 내가 200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달에 한 번에 해버렸으니까 좀 힘드니까 그 중에서 100시간 정도는 돈으로 받고 100시간은 그냥 다음 달에 쉬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노는 그 휴일이 연차휴가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연차휴가와 같은 또 다른 휴가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근로시간 저축제도.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면 되게 좋죠. 그러면은 바쁠 때 일을 하고 연차 후에 또 다른 휴가가 생기는 거니까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 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저축해서 한 10일 정도 쉬고 나머지는 연차는 안 쓰고 수당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연차 사용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법정 연차휴가를 다 쓰는 근로자의 비중? 수능검사 얼마나 다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법정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한 30% 정도이지 않을까요? 30%. 30%보다 좀 더 있어요.
저희는 한 50% 넘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사이에서는 40.4%입니다. 즉 40% 정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직을 다 쓰지만 아직도 60%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부여하는 연차휴가도 다 못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노동부 장관께서 이 제도 발표하면서 기자가 손들고 물어봤죠. 이 근로시간 저축제도 정말 좋은 제도긴 한데 지금 연차휴가처럼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요새 MZ세대들은 권리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든 뭐 회사에 신고하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흐리신 적이 있어요. 네, MZ세대는 뭐 권리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로시간 저축제도로 발생하는 휴가 다 받아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계시죠? 그러게 아마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사실 독일에서 정착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라든지 근로시간 저축계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고 쓰게 해주는지를 감시하고 늘 이걸 주고받는 다른 하나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견제를 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조합 가입률이 대충 15%에서 20% 사이 정도고 독일도 거의 비슷해요. 16%, 17%. 하지만 딱 하나 다른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산별 노조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각 개별 근로자들이 가입률은 16%지만 산별 노조가 단체 교섭을 맺으면 그 단체 협약의 적용률이 8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보편화되어 있고 뭐 상급단체가 있다고 해도 기업별 지부 단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15%가 가입했다라고 하면 단체 협약의 적용률도 딱 15% 이겁니다. 85%가 적용을 못 받아요.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85%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제도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15% 정도 되는 근로자들만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제도 자체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 외국 선진국들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제도들이 이렇게 짜집게 한 거거든요. 제도는 참 이상적인데 이런 이상적인 제도들을 어떻게 안착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나 노사관계 이게 좀 의문이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근로시간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번 발표가 됐으니까 서로 간에 노사 간에 잘 이 제도가 협의가 돼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